60대 이후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엔 사회도 냉정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은 노후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지뢰와도 같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당신의 통장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파산의 원인을 큰 사건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크지만 진짜 위협은 매달 빠져나가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고정 비용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고정 지출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보장을 받지도 않으면서 10년 이상 자동이체만 되고 있는 보험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항목이 겹치는 실손보험이나 이미 끝난 적금성 보험, 혹은 누구 소개로 들었지만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보험이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식비가 되며 약값과 교통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보험은 그냥 두는 것이 안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진짜 안전은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나 요금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 요금, 자동차 보험, 심지어 렌트 계약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 금액들이 생활에 스며들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은 결국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주의 차량 보험료를 3년 넘게 납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생계가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심코 등록해 놓은 유료 구독 서비스도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쇼핑몰, 각종 어플 서비스 등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자동 결제로 유지되고 있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달 3,000원, 5,000원 정도의 금액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항목이 5개만 되어도 한 달에 2만 원 이상이 새어 나갑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24만 원, 10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한 해에 몇 차례 외식을 즐길 수도 있으며 소소한 취미생활이나 여행에 쓸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자동 결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의 노후 여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후에는 벌어서 해결하자는 사고보다 새는 돈을 막자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지금 당장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며 가족의 부담까지 혼자 떠안고 있진 않은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3만 원, 그 작은 금액이 당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커다란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깁니다. 진짜 절약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쓸 곳과 줄일 곳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면 남는 돈이 생기고 남는 돈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과 선택권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당하고 싶기 때문에 열어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 그 작은 결심이 60대 이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큰 집, 좋은 위치, 아파트 평수, 브랜드 가치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생각하며 혹시나 언젠가 손주들과 함께 지낼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불필요하게 큰 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함께 살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주가 오더라도 잠깐 머무는 수준이며 그 때문에 평수 넓은 집을 유지하기에는 들어가는 유지비와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난방비, 공용 전기료, 경비비, 청소비 같은 항목들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다면 더더욱 부담은 커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비 외에도 잦은 수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관 누수, 창틀 교체, 도배, 싱크대, 보일러 등 고쳐야 할 곳은 늘어나고 그때마다 드는 수백만 원의 비용은 연금이나 적은 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 집은 내 자존심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사이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집착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곳이 가치가 있었지만 노년에는 병원, 시장, 도보 이동거리,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아직도 서울 안, 도심 안, 지하철 역세권을 고집합니다. 그런 곳에 집값은 유지되겠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본인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 좋은 집이 되었을 뿐 본인은 그 안에서 외로움과 피로함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집에 살면서 오히려 한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실, 다른 방, 창고처럼 변한 방들은 사실상 비워진 공간일 뿐입니다. 청소와 관리만 힘들어졌을 뿐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집이 크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도 크고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료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제는 집이 크다고 좋은 시대가 아니라 움직이기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 좋은 집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자산이라 생각하여 무리하게 다주택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과금, 유지비, 공실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노후에 있어서는 부채가 되기 쉽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고 병원비나 생활비로 쓸 자금이 묶이게 되면 오히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애착이 있는 부동산은 필요한 순간에 처분하지 못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집은 안전하고 조용하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남들 보기 좋은 구조, 넓은 평수, 고층 전경은 처음엔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매달 공과금에 허덕이며 혼자 큰 집을 지키는 외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본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당신이 집을 유지한다고 해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줄인다고 해서 인생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진 공간 속에서 오히려 삶은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넓은 집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집이 진짜 내 집입니다. 크기와 위치에 욕심을 줄이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바로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정말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체면과 자식에 대한 의무로 버티고 있는 공간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후의 절반을 지켜낸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보이는 삶보다 버티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무게에 눌려 살아갑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 남들과의 비교, 자식 자랑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점점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가는 삶. 그 시작은 바로 체면 비용에서 비롯됩니다. 체면 비용이란 생존에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드는 돈을 말합니다. 친목 모임에서의 과한 식사비, 옷장에 이미 충분히 옷이 있음에도 매달 새 옷을 사는 습관, 자식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큰 선물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표적인 체면 비용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일수록 자식 자랑에서 오는 소비가 큽니다. 자식이 외국에서 일한다고 하면 괜히 주변 친구들에게 비싼 선물을 돌리기도 하고 손주가 입학했다는 소식의 필요 이상으로 큰 축하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자식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지출을 부모는
내 체면이라는 이유로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돈이 쌓이면 결국 본인의 의료비, 생활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모임은 노년의 체면, 소비를 크게 자극하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자신보다 잘 사는 친구를 만났을 때 괜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무리한 소비를 합니다. 밥값을 굳이 더 내거나 비싼 가방이나 옷을 사서 입고 나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동안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체면 비용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생일 선물 하나였고 그 다음엔 경조사비였으며 결국 매달 반복되는 모임비와 외식비, 그리고 이름 모를 경쟁심으로 늘어난 옷값과 잡비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면이 결국 본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허세이며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지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허세를 부릴 시기가 아닙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서도 매달 비싼 스파와 미용실에 다닙니다. 겉모습은 깔끔하지만 집안에 전기요금은 밀려있고 혼자 사는 집엔 밥솥보다 냉장고 안 음료수가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친구의 눈치를 보며 정기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체면이지만 실제로 잃고 있는 것은 경제력과 삶의 여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삶의 균형입니다. 내 삶의 수준을 내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지혜,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속도를 유지하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의 삶은 과거의 경력을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수고했고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보다 채우고 비교하기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허세를 버리면 지갑이 가벼워지고 과시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의 중심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남들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여전히 체면에 얽매인다면 그건 나를 놓치는 삶입니다. 이제는 마음도 지출도 가볍게 할 때입니다. 체면은 버려도 체력은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허세는 내려놔야 노후가 지속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삶이 진짜 품위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 삶에서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람을 붙잡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짜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이제는 관계가 곧 체력이고 감정이고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위해 옷을 사고 밥값을 부담하고 카카오톡 답장을 눈치 보며 보내는 것조차 결국은 시간과 감정과 돈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오래된 인연인데 어쩌겠어라며 자신에게 불편한 관계를 놓지 못하고 끌고 갑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만 흐른 관계는 의미 없는 습관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감정과 에너지가 당신의 오늘을 점점 피곤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건강과 감정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 가라앉고 다녀온 자리에 상처가 남고 연락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정이 아니라 익숙해진 피로일 뿐입니다. 불편한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걱정되고 자리에서 빠지면 소외될까봐 불안해서 억지로 나가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몸만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얘기도 통하지 않고
서로 자식 자랑이나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는 자리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일, 경조사, 소모임, 여행, 식사 등 모든 만남에는 돈이 들고 감정도 함께 소모됩니다. 게다가 그 만남 이후에도 남는 건 사진 몇 장과 피곤함뿐이라면 그건 분명 줄여야 할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 채 필요할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노후의 인간관계는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삶은 더 쓸쓸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 둘이 있어도 불편한 인연은 이제는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 이야기만 하고 감정 소모만 남기는 사람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한마디 말 없이도 편안한 공기를 나눌 수 있으며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이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연락처를 줄이고 모임 횟수를 줄이고 거절하는 용기를 가질 시기입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결국 당신의 일상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위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정정하시다, 팔팔하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병이 있어도 이를 외면한 채 일이나 인간관계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그 젊다는 착각입니다. 자신을 아직 젊다고 믿고 현실을 부정하는 순간 노후는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스스로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가사일도 무리해서 하며 여행이나 모임도 쉬지 않고 다니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한 행동은 곧바로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무시한 채 농사를 짓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어떤 이는 감기 몸살이라 여겼던 증상이 폐렴으로 이어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무리한 노동 역시 큰 문제입니다.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한순간의 사고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의 무리는 한 달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컨디션입니다. 과도한 투자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이 아직 판단력도 뛰어나고 감도 살아있다고 믿으며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제안이나 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 동업 같은 불확실한 기회에 쉽게 끌리게 됩니다. 그 안에는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예전엔 이런 것도 해봤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자산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수단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더 벌려고 무리하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내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이제는 더디고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삶이 더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후를 안전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이미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건강과 자산,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젊은 생각이고 현명한 노년의 자세입니다. 젊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젊음이 아니라 인정이며 무모한 용기보다 단단한 준비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려놓는 그 자존심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노년의 출발점입니다.